여러분 감정 표현 잘하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 표현이라고 말하면 보통 슬픔, 기쁨 또는 불안함 이런 것들 우리는 감정이다라고 말하지만 감정은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감정 표현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감정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된 문화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알아보는 시간들을 함께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건데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우리 감정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한 부부를 상담하고 왔는데 이분이 남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밉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분에게 그러면 최근에 남편이 뭐 좋게 행동했거나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동안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해서 자기 자신을 좀 도와주는 듯한 모습을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인가요? 찾아봤더니 미안하고 또 뭔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말한 이면에 혹시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와 함께 찾아가보는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느끼기로 어떤 표현을 했냐면 남편이 저와 더 친하게 지내고 싶고 저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들인 것 같네요 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또는 감정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과 불신에 대한 생각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요인들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빠르게 진화하고 있죠. AI가 발달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AI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면 거기에는 답도 주기도 하지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창작이라고 말했던 그림 그리기, 그 노래 만들기, 면접을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동안 AI가 절대 접근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했던 부분들이 그 영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놀라움의 변화들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기계는 이렇게 점점 많은 변화가 되어지고 똑똑해져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마음을 돌보는 일은 어떨까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심리학자나 또는 상담학자들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연구를 해보기도 하고요. 또 그로 인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내놓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마음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문을 해봤더니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마음 건강에 대한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저도 현재 일을 하면서 어떤 다양한 조직들 또는 단체들 조사하고 찾아보게 되면 약 70에서 80%는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군 또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들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중에 한 20, 30% 정도는 고위험군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참고 견디시나요? 뭐 어떤 분들은 이 정도는 참고 견딜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몸이 아파도 병원 잘 안 가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빨리 달려가서 치료를 받는 분도 계시죠. 물론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라고 아주 단순하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던 또는 받지 않던 간에 우리는 늘 우리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건강식을 먹으면서 우리 건강을 돌보기도 하고요. 또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의 컨디션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도 합니다. 또 하나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우리 몸이 과연 건강한가 라고 돌보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는 몸에 대한 건강을 신경 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을 돌보는 일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냥 이 순간에 기분이 좋지 않거나 내 마음이 상하는 일 있으면 참고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나도 옛날에 그래봤는데 그냥 그렇게 되면 다 괜찮아 라는 말로 무마하거나 넘어가서 마음 건강에 대한 관리를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몸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놔두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어려움이 되어지고 더 큰 병이 되어지는 것처럼 마음에 대한 부분도 그냥 놓게 되면 더 많은 어려움과 아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의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마음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감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정을 우리가 그대로 두게 되면 흘러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이 내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미연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직장 생활도 잘하고 누구보다 빠른 승진을 통해서 팀장 자리까지도 갔었습니다. 하지만 팀장 자리로 가고 난 후에 아랫사람으로부터 올라오는 압박과 위에서 오는 계속된 평가들로 인해서 미연 씨는 점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의 불안함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불안함을 참고 지나가면 금방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 상황을 참고 지나갔는데, 나중에는 피로감으로 몸에 다가오기 시작했고 왜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요즘 이렇게 지지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더 참고 났더니 결국에는 두통과 위통, 어깨 결림 또는 불면증,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내 몸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내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병원에 갔을 때 이거 약 드시고 그냥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몸의 증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억눌렸던 감정으로 인해서 내 몸의 신체화로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참고 견디게 되면 결국에는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시한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져. 참고 지나면 괜찮아.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우리 안에 억눌림으로 차곡차곡 쌓였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로 폭발하게 되면 다양한 신체 증상이나 또 마음의 고통,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영향으로 오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갔을 때는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하죠. 감정은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은 결국에는 관계를 바꾼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상사에게 혼났던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하 직원이 나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적은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직장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껄끄러움과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는 그 사람이 하는 무엇인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잘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정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게 되면 그분과에 계속 날카롭게 대하고 다툼이 이어지기도 하죠. 가정 내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회사를 가면 그것이 회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반대로 회사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면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결국에는 이 감정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어서 다양한 관계 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언어 표현과 같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하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감정적인 언어가 부정적으로 되어져 있으면 상대방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 오늘 기분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그럼 기분 좋지? 라고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기분 괜찮아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감정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게 되면 그 사람이 혹시 야! 네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혹시 얘기하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최대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죠. 나 너랑 같이 있어도 좋아, 행복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고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야! 네가 어떤데? 하면서 서로 좋지 않은 말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은 감정의 거리가 그만큼 멀어졌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죠. 친구가 각자 가까이 있을 때는 너 오늘 어떻게 지냈어? 라고 단순하게 물어볼 수 있지만, 친구가 저 멀리 있을 때 친구를 부르기 위해서 너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어보면 들리지 않게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누구야? 하고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때에 그 멀리 있던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다가올 수 있는 것처럼, 감정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좋지 않은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퍼져나게 되죠. 자, 그래서 감정은 관계의 거리를 만들어 둔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감정은 미래 사회의 스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죠. 최근에 이제 GPT에서도 이제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면서 우리가 박사를 몇 명을 데리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이제 이슈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AI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 감정은 그 당시의 감정, 내가 기뻐, 슬퍼, 불안해, 화가 나 이런 감정을 읽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감정이 시작된 원인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AI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감정을 지금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온 가정 배경, 또 내가 부모님께 어떤 양육을 받았는지,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보고 경험했고 나는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나의 역사들이 모여서 내가 지금 이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금 아무 말도 아닌 거를 던졌을 때 누군가는 되게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쉽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아무 말도 아닌 것들이 상처가 돼서 너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죠. 감정은 AI가 우리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미래 사회에는 감정이 왜 스펙이 되냐 하면 미래 사회에는 결국에는 AI가 발달될수록 더 그 분야의 전문가만이 살아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야는 내가 마음에 대한 감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미래 사회에는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나의 삶의 스펙이 되어지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스펙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생존 전략을 배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을 잘 이해하게 되면 나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를 잘 이해한 사람은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지능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보고 감정을 조절해서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사람, 즉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감정은 결국 무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억압될수록 내 몸에 나타나게 되고 다양한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감정은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쳐서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때에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미래 사회의 감정은 결국엔 스펙이 됩니다. 미래 사회에 중요한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 또 사람들과의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느냐가 결국에는 스펙이 될 만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감정지능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관리하고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대한 부분도 꾸준하게 관리하고 체크했을 때에 우리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뭐였지? 까먹었어.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을 맞지?